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폐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훈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라는 약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허가를 받은 약제라서 근데 이제 점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요소가 이제 생기고 있고, 아마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아마 타그리소 단독요법, 이게 이제 아마 전 세계적인 표준 치료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타그리소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같이 하는 그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고, 그 임상시험 결과가 또 이제 우리가 기존의 타그리소 한 개 쓰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약제를 고를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라2라 그러는 거는 이제 2에서 보시듯이 이제 프로라라 그러는 연구는 타그리소의 단독요법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했던 연구가 프로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라는 이름이 붙어 있듯이 이제 타그리소라는 약제가 이제 1차 치료제로 표준 치료가 됐는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더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페맥트레세드라 그런 항암제하고 카보프라틴이라는 항암제를 같이 병용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이제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대조군은 이제 타그리소 단독요법이 이제 표준치료군이 되고, 타그리소에다가 항암제를 같이 쓰는 군이 아마 실험군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포함되는 환자들은 EGFR 뮤테이션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한번 또 정리를 드리면, 그 EGFR 뮤테이션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엑손 19 딜리션이라 그러는 애가 있고 L858R이라 그러는 애가 있는데, 얘가 거의 90% 이상이 이 EGFR 돌연변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커먼 EGFR 뮤테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두 가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결과 변수라는 게 임상시험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 변수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결과 변수는 무진행 생존 기간. 그래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꾸 영어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좀 정확하게 표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혹시 이제 요즘에는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서치하실 때는 영어 표현으로 보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정확하고 의미를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결과 변수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결과 변수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체 생존 기간, 그 다음에 반응률, 그 다음에 반응 유지 기간. 그리고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또 혹시 공부를 많이 하시면 PFS2라는 걸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PFS2는 뭐냐 하면, PFS라는 거는 지금 1차 치료제로서의 무진의 생존 기간을 PFS라 그러는 거고요. PFS2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1차 치료를 하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 2차 치료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2차 치료제까지의 PFS까지를 더한 거를 우리가 PFS2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또 2차 결과 변수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구 디자인상 PFS2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표준 치료는 뭐였냐 하면 타그리소 쓰다가 2차 요법으로 페맥트레세드하고 시스플라틴으로 카보플라틴 쓰는 게 표준 치료였거든요. 근데 요게 두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써버리잖아요. 1차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치료할 때까지 어떤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거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어떤 베리어블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우리가 타그리소를 단독 쓸 때 결과 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키모세라피를 같이 했을 때 결과가 해저드 레이쇼, 이제 위험도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요거의 의미가 제일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기가 좋아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 하면 위험이 감소되는 퍼센티지니까, 위험이라 함은 여기서 병이 진행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거나 요 두 가지를 우리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위험도를 한 40% 정도 감소시키는 걸로, 해저드 레이쇼라는 게 0.62로 나왔기 때문에 40% 정도 우리가 진행이나 우리가 사망을 줄이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PFS 결과도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는 20개월의 PFS가 타그리소 쪽에 나왔고요. 그다음 타그리소에다가 그다음 키모세라피를 같이 하게 되면 29.4개월. 그래서 한 9개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우리가 좀 더 PF에서 연장되는 아마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깃이라는 약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역시 그 CNS 이피커시에 되게 방점이 맞춰지는 약제고, 근데 이제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 뇌전에 대한 효과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게 지금 뇌전이에 대한 뭐 효과만 보는 약제가 아닌가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물론 뇌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커먼 EGFR 뮤테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PF를 연장시키는 약제는 맞는데,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브레인에 대한 거는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브레인은 딴 데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삶의 질에 되게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뇌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값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해저드 레이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0.47로 나와가지고 마찬가지 위험도가 거의 절반이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되게 저희가 좀 놀라운 결과기는 했어요. 이제 왜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지만 타그리소가 브레인 뇌전이 효과가 좋은 약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프로라2라는 연구는 양쪽이 똑같이 타그리소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타그리소 효과를 보는 임상시험은 아니고, 타그리소는 기본이고 거기다 항암제를 더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보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CNS, 우리가 뇌전에 대한 효과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증가될까 하는 약간 캐스천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해저드 레이쇼가 우리가 전체 PFS의 해저드 레이쇼가 더 좋은 거예요. 전체 우리가 무진행 생존기에는 PFS가 아까 0.6 정도라 그랬는데 얘는 0.5가 안 되는 해저드가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이거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전문가들도 의아하기도 하고 되게 좀 기쁘기도 했죠. 이거는 약간 의외인데, 그러니까 뇌전이에 대해서 우리가 약을 썼을 때 그 타그리스뿐만 아니라 항암제도 같이 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효과를 더 우리가 시너지라 그러는데요. 약간 그 효과가 그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이 되는 걸 우리가 시너지라 그러는데, 시너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물론 이제 아주 자세히 얘기하면요, 되게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조금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요거는 근데 사실은 시너지 효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뇌전이가 있었던 환자에서의 어떤 환자의 특성이 어쩌면 이 PFS를 더 좋게 하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전문가적인 어떤 논의를 하자면 조금 이제 한도 끝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기쁜 소식은 우리가 뇌전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우리가 치료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타그리스를 통해서 많이 극복이 됐고, 또 거기다가 항암제를 처음부터 같이 쓰게 되면 조금 더 이 환자들이 우리가 언맷 니드를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되게 좀 고무적인 결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연구의 처음에 이제 목적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계속 환자의 생존 기간을 더 늘려보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이제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고위험군이 존재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위험군의 정의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프로라2 연구를 하면서도 이 고위험군을 어떻게든 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고위험군이라 그러는 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뇌전이 자체가 사실 하나의 고위험군이 맞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간전이도 되게 고위험군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돌연변이 타입에 따른 부분들도 있지만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돌연변이 중에서도 뭐 특이한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알려져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때는 아주 고위험군, 여러 가지 고위험군을 같이 갖고 있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고위험군을 보는 이제 정의하는 어떤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항상 검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검사를 안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사하는 부분의 제일 대표가 아마 뇌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뇌전이가
가장 아마 어떤 새로운 이제 타그리소와 항암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위험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험도를 줄이는 거가 더 많이 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아마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수 있는 아마 기본 어떤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요소를 더해서 결국은 아마 우리가 그 환자를 항암치료를 같이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뇌전이가 대충 보면 우리가 그 EGFR 돌연변이가 있으면 처음에 낮게 보면 한 30%, 높게 보면 한 40% 정도 환자가 이제 우리가 EGFR 돌연변이 환자들이 전부 다 뇌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 중에 아마 저희가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30~40% 다를 아마 쓰기는 지금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일부 환자들 중에서 아마 저희가 이런 그 병용요법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비슷한 부분은 뭐 한 20% 내지 30% 정도 환자들은 아마 분명히 그 타그리소만으로 좀 효과가 좀 짧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같이 써가지고 좀 그 추가적인 기회를 갖도록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현명한 방법으로 미래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타그리소만 쓰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타그리소만 쓰는 걸로 인한 좀 효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걸 최대한 빨리 알아내서 그래서 빨리 항암제 같이 쓰는 옵션으로 갈 수 있는 프로아2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요런 거는 이제 미래에 아마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 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시작하는 시점에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인 뇌전이가 있는 환자 중에 일부를 우리가 아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복합요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다들 여전히 기본은 그냥 타그리소 단독 치료다. 그게 분명히 맞다. 그리고 고위험군을 우리가 잘 골라내서 분명히 일부 고위험군들은 타그리소 단독만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존 곡선을 보시면 되는데 타그리소 단독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을 하더라도요. 해보면 초반에 안 듣는 일부 환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5%든 10%든 20%든 확률은 다르지만 분명히 이제 처음에 잘 안 듣는 환자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잘 안 듣는 분들은 분명히 병합요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